안녕하세요. 청담 포워드 피부과의 이선보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라이브 세 번째 방송으로 주제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라는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너무나도 여드름은 친숙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호르몬 변화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학창 시절, 청소년기에 이제 이마라든지 양뺨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부위에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드름이 청소년기에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인 때에도 새로 시작하는 여드름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드름은 실은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궁금해하시는 건 이렇게 여드름이 생겼다 없었다 하면서 혹시 여드름 자국이나 영구적인 흉터가 남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마에 심한 여드름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심각한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지 않고도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인제 살아가면서 있어서 이미 인제 흉터가 패여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내가 인제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으셔서 이제 여드름 패인 흉터가 이미 생겨 버렸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여드름 패인 흉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고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여드름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드름 그럼 흉터가 생긴 것을 어떻게 치료를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간단하게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는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드름 흉터는 왜 생길까요? 우리가 인제 여드름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여드름이 있겠지만, 이렇게 까맣거나 아니면 하얀 형태의 좁쌀 여드름, 뭐 블랙헤드라고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좁쌀 여드름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좁쌀 여드름은 모공, 우리 인제 털이 나온 구멍에 단단한 피지가 쌓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공에 쌓인 피지는 우리가 인제 세안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잘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아니면 피지 분비가 많거나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피지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인제 단단한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온 피지, 블랙헤드들은 염증이 생기지 않고 지나가기 마련인데,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오지 못한 여드름이 염증성으로 변하는 염증성 여드름인 경우에는 단단한 피지가 제때 배출되지 않다 보니까 주변의 피부가 점점점 이 피지를 빼내고 싶은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이 모여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염증성 여드름이 그 여드름이 있었던 부위에도 생기지만, 염증성 여드름 주변으로도 정상적인 피부까지도 염증이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제 자꾸 염증 반응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염증 반응이 굉장히 여드름 흉터에 중요한데요. 그럼 이제 "도대체 염증 반응이 뭔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게 인제 피부 속을 들여다본 사진인데, 여드름 피지가 정중앙에 있고 위로 이렇게 배출되는 모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랗게 아주 무수한 점처럼 보이는 게 바로 수많은 염증 세포들이거든요. 이 염증 세포들은 이 피지가 쌓인 것을 밀어 올리고 없애기 위한 노력인데, 이 수많은 염증 세포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여드름 피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콜라겐이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뭐 모공이나 피지샘까지도 파괴하고 없애는 반응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염증성 여드름이 생기면 피부 속에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일단은 여드름의 묵은 피지를 없애려고 이 갉아먹는 세포들이 모여서 자꾸 인제 피지를 없애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주변의 정상적인 콜라겐들도 얼떨결에 같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되면 당연히 인제 다시 우리 피부는 회복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지나가도록
건강하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이 난다고 일반적으로 다 흉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 피부를 회복하는 기전이 우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우리의 이 피지를 어 먹고 사는 과도한 여드름균도 있거든요. 이 여드름균도 억제함으로써 피부가 건강하게 좋아지도록 하는 요렇게 줄다리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인제 피부를 파괴해서 염증 세포들이 콜라겐도 억제할 수 파괴하는 현상도 일어나지만, 반면에 다시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요 줄다리기 상태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염증성 여드름이 한 번 생기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제 반복되는 경우에는 같은 자리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같은 자리에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인제 홈케어를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셀프로 열심히 심하게 짜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짜내는 과정에서 불완전하게 피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또 이 피지를 또다시 없애려고 또 심한 염증이 동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만약에 이런 염증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폐허가 된 피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버전 님께서 "여드름 흉터가 점처럼 보이는데 살이 올라오고 메꿔지게 하여 점처럼 보이는 일이 없게 하는 약이 있나요?"라고 하는데, 그것도 인제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피지가 쌓인 것이 그걸 넘어서 붉고 아프고 통증을 동반하고, 또 그 자리에 계속 반복하는 요 염증 반응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면 우리 인제 피부 환경이 이제 너무 잦은, 마치 인제 전쟁의 폐허처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 인제 주인공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에서 인제 발췌한 건데, 이제 주인공이 서 있지만 그 주변의 건물들이 뼈대는 남아 있지만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즉 염증 반응이 너무 있다 보니까 콜라겐이 감소돼서 이제 건물의 구조는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엉성한 피부로 남게 돼서 콜라겐이 감소된 피부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피부를 재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제 예쁜 피부로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세포마저도 좀 지쳐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도와줄 세포들도 부족하고요. 그 세 번째로는 이렇게 건물들이 무너져서 서로 이제 포개지기 마련인데, 이제 남아 있는 피부끼리 예쁘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엉켜 버리게 됩니다. 이걸 인제 피부 유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드름 피부는 단순히 뭐 콜라겐만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엉켜 본다든지 이 개별 요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폐허가 된 것처럼 반복된 염증 반응 때문에 피부가 지치고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붉고 단단한 염증성 여드름이 반복이 된다면 그 결과는 움푹움푹 패이고 모양이 경계가 뚜렷하고 또 영구적으로 패인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네, IMQT 님 칭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이 여드름 흉터의 치료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제 질문을 제가 주로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원장님,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고 싶은데 프락셀 레이저를 계속 받으면 효과가 있을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이런 프락셀 레이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드름 흉터 치료가 있는데, 여드름 흉터 치료를 강하게 세게 받으면 더 치료 반응이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번에 치료를 했을 때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치료는 없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드름 흉터 치료를 도대체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인제 이러한 질문들을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오늘의 주제인 여드름 치료 흉터 치료를 할 때 이 흉터 치료를 어떤 전략으로 치료를 하면 좀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 치료는 이제 개별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정말 중요한데요. 요즘에 인제 저희가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올림픽 시즌에서도 보면 저희가 인제 쇼트트랙 그
계주에서도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원틴 드라마라고 해서 이렇게 뉴스 클립이 있는데 날쌘돌이 젊은 친구도 있고 또 노련한 선배 그 선수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힘으로 밀어주는 선수도 있고 그렇듯이 뭔가 이 여드름 흉터 치료도 한 가지 요소만 좋아져서 한 가지 요소만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하고 우리가 인제 모두가 주연이라고 이렇게 또 축구 짤이 있는데 어 수비수도 있고 공격수도 있지만 교체 선수도 있고 또 감독과 코치가 있는 것처럼 뭔가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할 때도 한 가지 요소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정말 피부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관점에서 치료를 하셔야 한 번을 하더라도 좀 건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서 여드름 흉터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로 남아 있는 피부가 아래로 서로 엉키고 유착이 된 겁니다. 인제 피부 유착이라고 하면은 서로 인제 엉켜 버린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사진을 하나 볼까요? 이 여드름 흉터 피부인데 우리 여드름 흉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마치 눈자국처럼 피부가 움푹움푹 패여 있는 것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이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할 때는 이 유착되어 있는 아래로 꾹 꺼져 있는 부분을 굉장히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피부가 엉켜 있다 보니까 이 엉켜 있는 피부는 안으로 새로 콜라겐이 다시 자라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살이 그 안을 침투해야 하는데 그 침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착을 설명을 할 때 마치 우리가 인제 텐트를 위로 인제 이렇게 지지대를 넣어서 세워 올리고 싶은데 아래에 단단한 못들이 너무 꽉 박혀 있어서 텐트가 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흉터 조직을 보면 아래쪽으로 단단하게 당기는 콜라겐이 마치 못처럼 박혀 있어서 위로 올라오고 싶어도 피부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요런 상황에 저희가 어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당기는 이 콜라겐을 끊어줘서 새살이 차오르도록 텐트가 위로 올라가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크닉을 서브시전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아래 단단한 콜라겐을 끝이 날카롭지 않게 찔리지 않게 뭉툭한 기구를 이용해서 살살살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면 피부 공간이 열리게 되거든요. 피부 공간이 열리게 되면 이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세포들도 그쪽으로 향할 수 있고 또 그 세포들이 여러 자극을 통해서 재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콜라겐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시전 테크닉이 피부의 유착을 풀어주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피부가 꺼져 있어서 마치 이렇게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햇빛을 보았을 때 피부가 이렇게 뭔가 안으로 들어가 보이는 요런 텍스처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게 피부의 유착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이게 웃거나 뭔가 '사진을 찍을 때 너무 도드라진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시술하실 할 때 막상 들어가 보면 겉에보다 속의 안쪽에 너무 단단한 콜라겐들이 뭉쳐 있는 경우가 있고 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이렇게 흉터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도 안쪽으로 뭉툭한 바늘로 들어가다 캐뉼라라고 하는데 들어가다 보면 안쪽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를 아무리 해도 피부가 올라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서브시전을 통해서 살살살 풀어주면 그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린 공간에 다시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피부 표면이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꺼져 있는 부분은 비정상적인 콜라겐을 서브시전을 통해서 공간을 열어준 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착된 공간을 우리가 서브시전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살살살 벌려 줬어요. 공간을 열어 줬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채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인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콜라겐과 같은 탄성 조직들입니다. 우리가 인제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흉터가 도드라 보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드름 흉터가 돋보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 여드름이 생기지 않았고 과거에 있었던 흉터인데 "이렇게 점점점 여드름 흉터가 돋보일 수 있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부 속에 있는 우리가 인제 콜라겐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피부 속에 우리의 콜라겐은 이제 젊었을 때에는 아주 촘촘하고 또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콜라겐은 30대 중반부터는 콜라겐의 밀도, 즉 빽빽함이 점점점 줄게 되고 또 콜라겐의 길이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드름 흉터 조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드름 흉터가 있는데 이 여드름 흉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있던 콜라겐도 점점점 엉성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더 악화되기보다는 피부가 더 탄력을 떨어 콜라겐이 줄고 탄력을 떨어뜨리면서 여드름 흉터가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이제 여드름 흉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뼈대는 우리가 이제 엉켜 있는 유착뿐만 아니라 이 뼈대는 남아 있지만 그 안에 공간에 좀 콜라겐도 감소되어 있고, 콜라겐이 있지만 콜라겐의 그 질 자체가 흉터 콜라겐이기 때문에 엉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탄력이 떨어져 보이고 흉터가 나빠 보이죠. 피부 표면이 매끈해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서브시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간을 열어 줬다면, 그 공간을 채워야 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콜라겐을 비롯한 다양한 탄성 조직들을 채워 놔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여드름 흉터에 콜라겐을 어떻게 채울 수 있냐? 어떤 방법이 좋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여드름 흉터를 재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드름 흉터의 그 피부 속을 우리가 진피라고 하는데, 이 진피 환경을 재생시켜 주는 다양한 자극들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여드름을 흉터를 치료를 할 때는 피부 속을 자극을 하지 않으면 재생 그 콜라겐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제 피부 속에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는 평소에는 크게 일을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피부가 점점점 커지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오히려 너무 많은 콜라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의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재생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제 피부가 이렇게 긁혔거나 손톱으로 이렇게 파였거나 아니면 어떤 상처가 났어요. 이때 이제 세포가 작용을 하는데, 이제 평소에는 일하지 않는 이 세포의 재생 세포를 일을 해서 피부를 재생하게 하는 도구들이 바로 뭐 고주파 치료도 있고요. 앞서 말했던 CO2 프락셀 레이저도 있고요. 피코세컨드 레이저도 있고 다양한 흉터 재생 주사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피부에 바르고 나면 피부가 염증 반응이 약하게 일어나고 화학성 박피를 이룸으로써 피부도 재생이 납니다. 그럼으로써 원리는 달라도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피부 속에 있는 진피를 재생해서 흉터에 새로운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탄성 조직들을 조금씩 유도하고 채워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제 물어보실 거예요. "원장님, 그렇다면 어떤 장비와 시술을 선택해야 제 피부에 맞을까요?"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요렇게 보통 일반적인 여드름 흉터를 보시면 다양한 이제 모양의 흉터들도 있고, 또 남자분과 여자분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10 대와 20 대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아직도 여드름이 나고 있다." 지금 질문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활동성 여드름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 염증성 여드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이따가 질문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드름을 어떻게 치료해야 흉터를 어떻게 치료하나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일단 장인의 마음으로 정말 한 땀 한 땀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한 땀 한 땀이라는 것은 정말 환자 개인 맞춤 치료를 해야 한다고 제가 진료실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인제 피부 사진을 다시 볼까요? 요렇게 인제 흉터 치료를 하게 되면 흉터 사진을 보시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좁고 날카롭고 깊은 여드름 흉터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마치 뭔가 송곳이 이렇게 찌르고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요런 것은 인제 송곳 모양 흉터라고 하고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쪽을 보시면 이렇게 송곳 모양 흉터보다는 쪼끔 넓은데 요렇게 마치 눈자구처럼 꾹꾹 눌린 것 같이 경계가 명확한 흉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박스 모양 흉터라고 하는데 이러한 흉터는 송곳 모양 흉터보다는 비교적 깊이가 좀 얇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더 크고 경계가 명확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이 뭐 고주파 치료도 있고 여드름 흉터 레이저, CO2 레이저나 피코세컨드 레이저도 있고 뭐 재생 주사도 있고 아니면 화학성 박피, TCA 용액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뭐 또는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모양의 흉터를 한 가지 치료로는 완성적인 그 치료 효과를 좀 내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맞춤 치료라고 하면은 흉터의 모양을 볼 것이고요. 또 흉터의 깊이를 볼 것이고 또 놓여진 상황, 이 환자분이 피부의 두께가 두껍지는 않은지 얇진 않은지 또 너무 예민하시는 않은지 아니면 10 대, 20 대처럼 아직도 활동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 볼록볼록한 여드름이 계속 생기는지 아니면 그런 좁쌀 여드름이나 염증성 여드름이 이미 다 지나갔는데 요 고객 환자분처럼 아주 오래된 패인 흉터가 남아 있지는 않는지 요러한 요소들을 고려를 하셔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장비나 주사, 시술들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인의 마음으로 정말 한 땀 한 땀 해야 하는데 요렇게 박스형 흉터라고 해서 경계가 명확하죠. 주변에 이렇게 넓은 모공과 비교하면 굉장히 형태가 넓잖아요. 이런 형태가 좀 넓다면 그 형태가 넓은 부분을 맞춤 치료를 해야 이게 치료를 한 번 한 건데 그 한 번을 해야 그 한 번을 하더라도 콜라겐의 재생의 형태와 또그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분을 보시면 이렇게 박스 모양 흉터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아주 뾰족한 흉터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붉고 또 피부가 좀 요철이 오돌토돌 있는 흉터인데 이렇게 장인의 마음으로 환자에게 맞춤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고주파를 할 수도 있고 재생 주사도 할 수도 있고 그 재생 주사도 어떤 재생 주사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면 여드름 흉터 자체도 이분도 굉장히 오래된 여드름 흉터였거든요. 40대 분이셨는데 그런 여드름 흉터도 굉장히 좋아지지만 전반적인 피부 결이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드름 흉터뿐만 아니라 흉터가 아닌 부분도 우리가 인제 견고하게 피부의 구조를 만들었던 콜라겐들이 엉성해지고 짧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할 때 요 부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부분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러면 마치 안티에이징 하듯이 요렇게 피부 탄력과 피부 결이 함께 좋아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뭔가 이제 똑같은 사진을 찍을 때에도 피부의 텍스처도 좋아지고 모공 치료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공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 치료는 일종의 40대 고객분들에게는 좀 이제 안티에이징의 요소도 있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여드름 흉터지만 피부의 전반적인 개선, 뭐 재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드름 흉터 피부는 뭔가 엉성하고 피부의 구조물이 예쁘게 있지 않고 그리고 피부의 세포 자체도 너무 오래된 그 염증 반응 때문에 지쳐 있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환경들을 바꿔주면 피부 전반적인 개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재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메투스 님이 어 원장님 오늘 머리 잘 되셨다고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했는데. 자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제 여드름 흉터 치료를 인제 하시는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원장님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게 여드름 흉터 치료가 붉은 자국도 오래가고 또 막 재생 테이프도 덕지덕지 붙여야 하는데 그러면 저는 자주 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럼 어떡합니까?"라고 하시는데 여드름 흉터 치료는 자주자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제 여드름 흉터 피부는 그 피부 속에 있는 세포가 지쳐 있고 또
또 여러 가지 이제 요소, 콜라겐 요소 그리고 구조들 이런 것들이 엉성해져 있어서 이제 재생 주사도 하고 레이저도 하고 고주파도 하고 서브시저널을 해서 피부도 좀 벌려 줘야 하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제가 인제 아기 사진도 가지고 왔지만 이게, 이게 밥이 있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또는 너무 잦은 재생 주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은 레이저를 한 번에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센 레이저를 여러 번 자주 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포는 할 수 있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인제 얼굴 속에 있는 이 피부 속에 세포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도 정해져 있거든요, 개수가. 거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세포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이렇게 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건 이렇게 번아웃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저는 할 때에는 반드시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한 에너지를 주고 충분한 재생 주사를 한 다음에 피부의 세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씩 소화를 하겠죠. 소화를 하고 충분히 일하도록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은 인제 자료를 이렇게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좀 뭔가 다른 좀 뭔가 전문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굳이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그런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세포들을 이해하시고 맥락을 이해하시면 여드름 흉터를 접근하는데 쪼끔 더 나의 맞춤 치료가 필요함을 이렇게 아는 게 쪼끔 더 낫지 않을까 깨닫는 알게 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전문 자료를 제가 뺐지만 전문 자료에서도 이런 재생 주사도 한 번에 들어간다고 바로 효과 있는 게 아니라 6 주, 8 주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피크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한 달마다 자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요 이제 고객님이 제가 과거에 일했던 병원에서 이제 흉터 치료를 한 2 번인가 3번 정도 하시다가 이제 제가 병원을 옮기고 개원을 하고 그러면서 인제 못 오시다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다소 인제 카메라가 다르지만 그동안 인제 여드름 흉터 치료는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턱 라인이나 요런 흉터 부위를 보시면 좋아지는 경험을 하면은 '아 이게 여드름 흉터 치료를 충분한 자극을 두고 이제 세포가 일할 때까지 기다리면 어쩌면 우리가 인제 기다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의 치료의 간격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신다면 꼭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핵심적인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서브 시전이 될 수도 있고 진피를 재생하는 다양한 요소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우선순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민한 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좁은 여드름 흉터가 있을 수도 있고 좁은 여드름 흉터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탄력이 떨어진 것 같은 여드름 흉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우선순위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각각의 요소들이 서포트를 해 주는 개념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염증성 여드름이 이제 다 가라앉고 나서 이제 여드름 흉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바로 여드름 흉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활동성 여드름을 치료를 하시고 흉터 치료를 하고 한 번밖에 못 하시는 상황이어서 한 번 하시고도 1년 뒤에 이제 오셨는데 그동안 점점 피부에 이제 살이 차오르고 또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드름 흉터가 생기고 직후에 중재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인제 재생이 빠르게 됐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성 여드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는 자주자주 치료를 하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핵심은 이제 충분한 원팀 요소들을 잘 배치해서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제 염증성 여드름을 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증성 여드름이 단단하고 붉고 그 자리에 반복하고 또 한 자리에 제가 저도 여드름이 나면 가끔 셀프로 짜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너무 인제 열심히 이렇게 몰입해서 짜다 보면은 이제 염증성 여드름이 이제 흉터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여드름 흉터가 왜 생기는지 여드름 흉터가 또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렸지만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염증성 여드름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흉터를 최소화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흉터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붉은 여드름 요렇게 이렇게 트러블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붉은 염증성 여드름이 생기셨다면 일단은 악화시키지 않게 홈케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제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인제 팩트, 쿠션, 파운데이션, 색조 화장, 컨실러 요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모공을 막고 또 그런 것들을 지울 때 또 이 염증성 여드름이 염증이 심해지고 또 자칫 염증이 이렇게 골문 게 배출이 되고 터지면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염증성 여드름이 나는 것도 스트레스고 또 인제 '여드름 흉터가 오래가는 게 싫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중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인제 메이크업 제품을 지우기 위한 요 클렌징 오일도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도 여드름 지성 피부라든지 여드름이 계속 유발되는 피부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클렌징 오일보다는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워터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또 클렌징을 열심히 하시고 이중 세안을 하다 보면 또 수분이 날아가고 유분도 날아가면서 당연히 이제 얼굴이 건조해지시겠죠? 그래서 인제 계속 기초 제품을 오버랩해서 열심히 바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분이 많은 기초 제품을 찾으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루틴으로 내가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인데 수분 크림, 영양 크림 요런 것들을 계속 피부에 쌓아 올리면 그런 것들 자체가 또 염증성 여드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성 피부라 한다면 수분 크림, 영양 크림보다는 좀 라이트한 로션 타입을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인제 과도한 세안이 인제 방금 말씀드렸던 인제 메이크업을 하게 돼서 생기는 이중 세안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내가 이제 얼굴에 염증 지성 피부니까 열심히 클렌징을 해야 해서 뭐 너무 빡빡 세안을 한다든가 그러면 또 트러블이 심해지고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젠틀하게 세안하시는 게 좋고, 또 과도하게 각질 제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물론 묵은 각질을 없애는 게 여드름, 좁쌀 여드름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횟수가 너무 잦거나 아니면 하실 때 너무 강한 압력으로 하시게 되면은 또 염증성 여드름이 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오시기 전에 일단 이런 염증성 여드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염증성 여드름이 요 정도로 반복되신다고 하시면 솔직히 연고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인제 제가 아무래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또 약국템도 있고 한데, 제가 여기서 언급을 뭐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여드름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여드름 연고는 일단 1 차적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 류아영 님도 이제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제 세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인제 쪼끔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이 이렇게 붉게 난다면 일단은 여드름 연고를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여드름 연고에서도 다양한 연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쉽게 사실 수 있는 이제 일반 의약품도 있고 병원에서 사실 수 있는 전문 의약품도 있는데, 일단은 전문 의약품 계열에서는 클린다마이신 계열이라든지 레티노이드 계열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클린다마이신 계열은 일단은 다른 연고들보다는 자극감도 적고 이렇게 붉고 골문 여드름을 억제하는 데 쪼끔 더 효과가 좋고, 여드름균 자체도 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다마이신 계열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레티노이드 연고도 좋습니다. 레티노이드 연고는 이제 묵은 각질도 연화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좁쌀 여드름 자체를 억제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약하긴 하지만 여드름 흉터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런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 요 정도 수준의 붉은 염증성 여드름이 생긴다고 하면은 일단은 홈케어의 수준으로는 관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일단 염증성 여드름에 대해서 연고제제의 사용을 꼭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붉은 자국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붉은 자국이 있을 때에는 실은 거의 여드름 흉터라고 보시는 것도 실은 무방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연구가 열심히 쌓이면서 붉은 자국일 때도 "여드름 흉터로 거의 갈 수가 있다."라는 의견들도 조금씩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붉은 여드름이 단단하고 계속 반복될 때는 홈케어 여드름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 하신 경우에는 메디컬 스킨케어나 아니면 경구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인제 점점점 깊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재발성으로 만성으로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라겐이 파괴되고 그 콜라겐을 다시 돌리는 건 정말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홈케어와 여드름 연고에서도 불응하는 상태라면 메디컬 스킨케어 병원에서 압출을 한다든가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묵은 각질을 용해하는 테라피를 받으신다든 치료를 받으신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여드름을 억제하는 경구약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붉은 자국을 예방을 해야 이렇게 조기에 중재를 해야 보시면 거의 인제 여드름 흉터가 이렇게 심한 부분도 잘 생기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꼭 중재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붉은 자국일 때는 레이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레이저들도 염증을 줄여주고 붉은 자국을 쉽게 이제 초반에 중재를 함으로써 또 만성 그 영구적인 여드름 흉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붉은 여드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 하실 때에는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여드름 흉터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때 조기에 중재를 하는 것이 골든 타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시작하려면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 치료라고 한다면 이제 여드름이 반복이 되고 염증성 여드름으로 인해서 콜라겐도 줄고 세포도 지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새살이 돋는데 힘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피부 속의 환경을 바꾸고 재설계를 통해서 좀 피부의 재생을 하는 목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 레이저의 치료 장비의 선택 요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개개인의 흉터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하시는 것이 요즘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개개인의 흉터의 모양이라든지 피부 타입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 치료는 충분한 자극 그러니까 충분한 에너지의 뭐 레이저나 장비를 쓰거나 아니면 서브시전을 하거나 아니면 재생 주사를 주입을 했다면 너무 자주 하지 않아도 시간을 기다린다면 점점점 살이 잘 차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거에 앞서 만약에 활동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 아픈 여드름이 계속 생기시는 분이라면 홈케어부터 또는 연고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좀 반복되는 여드름은 경구약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메디컬 스킨케어를 통해서 좀 조기에 어차피 여드름은 좋아지겠지만 그 영구적인 흉터가 우리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런 흉터를 만들지 않는 그 염증성 여드름을 한번 잘 관리해 보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보내주신 관련된 질문을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전 님의 뜻인데 질문인데요. 그 "여드름 흉터가 점처럼 보이는데 살이 올라오게 해서 메꿔지게 하여 점처럼 보이는 일이 없게 하는 약이 있나요?"라고 하신대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치 송곳이 이렇게 뽁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이제 아이스픽 흉터라고 해서 아주 얇은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저도 실은 너무 궁금해서 제 얼굴에도 한번 연고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한번 사용을 해 보았는데 실은 연고 제제들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연고가 너무 세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인제 효과가 더 좋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고 제제는 그 함량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강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뭔가 힘을 밀어주는 쪽으로 갈 수는 없어서 아마 오랫동안 점처럼 보이는 좀
패인 흉터들은 아마 쉽게 올라 약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아이스픽 흉터일 확률이 높으니 뭔가 그 흉터에 맞춤 치료를 하실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씨솔트 님 질문입니다. 30 대인데도 자꾸 여드름이 나네요. 심하진 않은데 가끔 염증성으로 한두 개 크게 나고, 나머지는 좁쌀처럼 다 작고 단단하고 피지가 와다다다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로?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30 대도 지속이 되는 성인 여드름인데, 이제 어 염증성 여드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좁쌀 여드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30대 분들이 성인 여드름일 때 생기는 것은 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지성 피부, 이렇게 기름이 많이 생기는 피부 때 생기는 좁쌀 여드름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먼저 차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뭐 기름진 피부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오늘 말씀드렸죠. 클렌징 오일, 그리고 말씀 안 드렸지만 수면 부족, 아니면 음식, 그리고 기후, 다양한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과도한 세안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좁쌀 여드름을 먼저 평소에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큰 여드름이 단단하게 생기는데 오래간다 하시면은 그때는 인제 어 염증 주사라든지 이런 중재를 조기에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좁쌀 여드름이 잘 생기는 부위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좁쌀 여드름을 억제할 수 있는 연고를 좀 인제 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너 님 질문인데요. 20대 남자입니다. 2 년째 안 지워지는 여드름 붉은 자국. 여드름은 더 이상 나지 않는데 붉은 자국들은 어떤 연고로 지워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2 년째 안 지워지는 붉은 자국은 실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실은 뭐 켈로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턱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어깨에 이렇게 강한 힘이 부여되는 부분에 이제 붉은 자국이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드름 흉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드름 흉터 자리는 뭔가 이 정상적인 콜라겐 말고도 비정상적인 콜라겐도 있을 수 있고, 뭐 혈관의 이상이 동반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정상적인 피부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붉은 자국이 2 년째 없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연고보다는 뭐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의 피부를 쪼끔 재생할 수 있는 재생 주사들을 쪼끔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 연고를 만약에 고려하신다면 레티노이드 계열을 쪼끔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자극이 되지 않게 전문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그리 님 질문이고요. "선생님, 이마 쪽 두피에 6개 정도 여드름이 났다. 빨갛고요. 이건 여드름일까요? 다른 염증일까요? 두피에 곳곳에도 있고 눈물음이 아픕니다." 실은 인제 두피에는 여드름뿐만 두피에 여드름이 나기보다는 실은 두피에는 모낭염도 날 수도 있고 지루 피부염도 날 수 있고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곳곳에 있고 누르고 아프다고 하고 가렵고 그런 염증이 동반된다면 아마 지루 피부염이나 모낭염, 모낭염도 실은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만졌을 때 아프다면 항생제 연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요건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피부라 디페린 크레오신을 1 년째 매일 사용 중입니다. 최근에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데 건조함으로 인한 건지 지루한 피부염이란 건지 사용 중인 연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부과에도 방문해도 되나요? 의사 선생님께서 "뭘 피부가 푸석하고 건조해 보인다고 병원까지 오냐?"라고 가찮게 생각하실까 봐 염려됩니다. 실은 인제 어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건조증이 생길 수 있죠. 뭐 세안, 기후, 날씨, 뭐 수분 부족, 뭐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피부가 건조증이 계속되신다면 디페린은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건조증이 지속된다면 되고 뭔가 내가 혼자 셀프 케어도 어렵다면 저는 피부과에 방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아영 님이시고, "아들이 군대 가서 여드름이 많이 났습니다. 휴가 때마다 관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전역하면 관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여드름은 화장품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아드님이 군대에 가셔서
인데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제 원래 여드름 피부였는지 아니면 이제 군대에 가서 여드름이 생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인제 불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드름 화장품을 사용하되 쪼끔 여러 가지를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피부가 그렇게 기름지지 않은데 여드름이 생긴다." 아니면 "내가 뭐 수분" 오늘 아까 보셨지만 수분 크림을 많이 바르지는 않는지, 아니면 클렌징이 과도하진 않는지, 아니면 요즘에 군인분들도 뭐 선비비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쓰지 않는지, 고런 것들을 쪼끔 물어보시고 뺄 걸 빼고 나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드름을 만들 것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계속 난다면 저는 휴가 때마다 관리를 받으셔도 될 것 같고, 그때 진료를 보실 때 이런 특수한 환경에 있으니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연고는 필요하지 않는지, 아니면 뭔가 화장품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요런 진료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연이 님 그 질문인데요. "뾰루지가 엄청 계속 나는데 올리브영에서 패치는 뭘 고르면 되고 매일 붙였다 떼도 되나요? 그리고 모공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고, 밑에 질문을 보시면 "아토피 환자인데 얼굴만 없는데 이럴 땐 피부과 장비를 해도 되나요?"라고 이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뾰루지가 난다고 다 여드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뾰루지인지 정말 여드름인지 아니면 모낭염인지 요런 것들을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치료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제 여기는 굉장히 전문의 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토피 환자분들도 여드름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모공 때문에 뭔가 아마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홈케어를 하시기 위해서 뭐 아하라든지 바하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어떤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홈케어 제품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토피 환자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더더욱 아토피 환자분이면서 뾰루지, 모공은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얼굴만 없는데 피부과 장비로 해도 되나요?" 맥락이 쪼끔 궁금하긴 한데, 만약에 몸에 생기는 뾰루지라면 더더욱 치료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전문의 선생님 보셨으면 좋겠고, "피부과 장비로 해도 되나요?"라고 하는데 몸은 굳이 장비를 하실 필요는 없고, 얼굴은 피부과에서 나오는 전문 그런 장비들을, 메디컬 스킨케어를 아토피 환자분들도 필요하면 권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여드름 흉터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여드름 흉터를 생겼다면 이 흉터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더 나아가 평소에 여드름 흉터가 만들지 않게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홈케어에서부터 또 연고, 다른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제 세 번째 라이브 시간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신선하고 재밌는 피부과 주제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